그러면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5060은 벤츠 샀고 2040은 이 차를 샀다고 해요. 어떤 차일까요? 네, 바로 BMW인데요. 자, 벤츠는 1월부터 8월까지 55,987대를 판매하며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2위는 47,497대를 판 BMW라고 합니다. 네. BMW에서 가장 인기 많은 차종이 320이죠. 320이나 520인데 320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국산차를 타지만은 그다지 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독일, 미국,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든 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BMW든 벤츠든 이 두 개의 차를 타는 사람들 특징이 아무리 순한 사람이고 운전을 조심히 하는 사람이든 간에 꼭 벤츠나 BMW나 아우디를 타는 사람들은 난폭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예,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국산차를 타지만은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께 물어보면요, 왜 외제차를 타냐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다 애국 하면서 그럼 뭐라고 하죠? 그쵸, 국가,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마치 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고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같은 등호를 이렇게 성립하면서 서로가 같은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사는 게 나라를 위한 애국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민노총 있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그런 사람들의 그런 황제 노조, 귀족 노조들이 자기 자식들까지 그렇게 일자리를 세습하려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때 되면은 파업하고 때 되면은 돈 올려달라고. 그게 전부 결국은 소비자한테 귀결이 된다.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결국은 아우디나 벤츠나 BMW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강세를 할까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의 자기만의 전략, 그러니까 그런 차종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요, 결국 내수 시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수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캐스퍼라고 현차에서 경차가 나왔는데요. 1600만원, 1700만원 정도라고 해요. 기존의 모닝에 1100만원 이쯤에 생각을 했다면은 거의 600만원, 700만원, 즉 가격대가 거의 한 60% 정도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인건비가 저렴한 광주형 일자리에서 인건비가 평균 연봉이 3,600인가요? 4,000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귀족 노조들 분께서는 거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잖아요, 현차 같은 경우는. 근데 반의 반,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경차가 차값이 그렇게 높을 수가 있는지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아마 사람들이 자꾸 외제차,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아닌 최소한 BMW나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 볼보, 특히 볼보 같은 경우는 한번 차를 주문하면 지금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나운서 박지훈 가족이 볼보 차를 타고 가다가 일가족이 사고가 났는데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이 말이,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볼보차가 또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 효리네미 임박에서 이효리랑 이상순이 타는 차가 또 볼보라서 또 인기가 또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인식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나는 또 이거예요. 자, 신세계라도 에어프라이어 퇴장, 너무 빠른 한국 트렌드. 자,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도 에어프라이기가 있죠. 저도 에어프라이기 있습니다. 근데 에어프라이기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점 같은 경우는 기름에 튀기지 않아도, 기름을 살짝만 이렇게 뿌리더라도 약간 튀기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이건데, 그래도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못한 건 사실이죠. 이걸 갖고 기름에 튀김기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한국은요, 트렌드가 너무 빨라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너무 빨리 생겨나고요.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언젠가는요, 4베이도 몰락하는 날이 옵니다. 네. 우리가 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3베이 구조 있죠? 정남향에 방 하나는 북쪽에 있고, 이렇게 방이 총 3개가 있고, 거실이 하나가 있고, 이런 구조가 참 완벽하다고 불렸었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건설사의 이익, 그리고 뭐 대중들의 그런 수납 공간에 대한 이런 수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3베이에서 4베이로 구조가 바뀌면서 안방과 방들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방들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광폭이라 가지고 거의 내가 두 팔로 이렇게 쫙 벌렸을 때 1.8m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 길이었어요. 그 정도의 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베란다마다도 1.8m 나오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참 좁죠. 네, 좁고 거실도 다 확장하고 하기 때문에 베란다 그 발코니죠. 발코니 확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는 저는 이 트렌드라는 게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특정한 지역이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광주광역시도요, 2016년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또 그때부터 보란듯이 대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0% 이상. 봉선동에 있는 제일풍경채 있잖아요. 봉선동에 있는 제일풍경채 봅시다. 제일풍경채 봉선동. 자, 봉선동에 있는 제일풍경채예요. 이게 광주에 있는 대장아파트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요거 좀 끄고. 이렇습니다. 이래요. 일단은 2018년, 죄송합니다. 2016년부터 대폭등을 했죠. 이때가 광역시 중에서 6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이 투자자들이 진입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해가지고 쭉 떨어져서 본전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지방은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확해요. 오르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떨어지고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또 오르고요.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광역시 이 트렌드의 변화를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자님께서 준생님 내년에 투자할 곳을 미리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광역시가 맞나요? 네, 광역시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락하고 있구나. 근데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익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것을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있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도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뭐 하락해봤자, 예? 얼마 하락하겠습니까? 예? 이거 얼마 하락했어요? 네? 한 20% 하락했습니까? 20%도 하락 못했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올라도 쭉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뭐 이때 분양가가 거의 4억대였는데 8억으로 2배 뛰었잖아요. 순식간에 1년도 안 걸렸죠. 2배가 뛰었어요. 그 다음에 쭉 15% 정도 하락했던 겁니다. 이거 갖고 폭락이라 할 수 있을까요? 폭락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부동산 폭락이 분들 여기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네. 폭락하길 원한다? 그거는요 본인들이 자유경제시장 체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부동산을요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락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자도 하락한 가격에 매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율을 하게 되고요. 결국 매수자가 매수자가 아무리 우위인 시장에 있다 하더라도 가격 협상에서만큼은요 매도자를 못 이깁니다. 네? 이기기가 어렵죠. 깎아봤자 1,000만 원 깎는 거예요. 1,000만 원요. 그걸 가지고 이게 16% 깎였다고 해가지고 폭락 왔다? 참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볼까요? 네, 봉선동의 포스코더샵 봅시다. 전체 기간 보면요 또 이래요. 네, 쭉 올랐죠. 2017년부터 2018년 1년 만에 올랐어요. 중요한 건요 1년 만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있죠. 2018년 5월에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2년이 됐을 때 2020년 5월이잖아요.
예? 아니 내가 산 가격보다 훅 뛰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요 강제 존버에 아니면 털고 나가든가 실망해서 큰일 났다. 근데 본인들이 털고 나가자마자 작년부터 광주가 또 급격하게 오르게 되었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입주 물량을 예?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네? 자, 뭐 이상한 분이 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뭐 다 틀렸노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뭐 저승에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분께서 아무튼 간에 가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한 분들이 막 이렇게 입을 함부로 움직이면은 저는 강퇴를 합니다. 네, 강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사이클은요 특히 지방에서는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지금 현재 오를 곳을 찾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2년 3년 있다가 내가 매도할 때 그 시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바라봐야죠.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자,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입주 물량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광주를 보시면요 이래요. 자, 2018년에 분명히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감소를 했잖아요. 급격히 감소를 했으니까 투자자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 2020년에도 평균보다 이상의 입주 물량이 있다는 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쭉 올랐죠. 쭉 올랐어요. 근데 2022년에 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때 들어갔어요. 많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셨는데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갱신 청구권 도입하는 바람에 2년 만에 못 팔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4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투자를 할 거면요 이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또 2022년에 투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 2022년에 입주하는 그 분양권들 있잖아요. 지금 매물을 싹 다 걷었습니다. 아이고 광주 시민분들도 2020년에 그때 집을 사러 가면요 이런 말을 해요. 중개사분들이 아니 여기 집값 폭락해요. 왜 사러 오십니까?